1885년 6월 20일 런던 증권거래소.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영국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죠. 영국이 졌다. 나폴레옹이 승리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국채 가격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장 마감 직전 이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국채를 조용히 모두 쓸어 담습니다. 단 하루 만에 현재 가치로 수조 원을 벌어들인 로스차일드의 이 소름돋는 베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 하나로 전 세계 금융을 손에 쥐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정보가 어떻게 거대한 자본으로 변하는지 그 실체를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투자의 본질을 고민하는 직장인분들께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바꿀 통찰을 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 냄새가 진동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그 전설적인 부의 기초를 닦았는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한다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인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삶을 보면 부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격리 구역인 유덴가세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고 지저분한 골목이었고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 구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죠.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마이어 암쉘이 선택한 것은 바로 고물상과 옛날 동전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단순히 동전을 판 게 아니었어요. 그는 희귀한 동전 속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공부했고 그것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즉 권력자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의 실권자였던 빌헬름 9세 왕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왕자가 좋아하는 희귀 동전을 구하기 위해 유럽 전역을 뒤졌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왕자에게 바치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몇 푼 돈보다 왕실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200년 넘게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인 신뢰의 자본화입니다. 결국 마이어는 왕실의 공식 자금 관리인으로 지명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거점으로 보냅니다. 맏아들 암쉘은 프랑크푸르트에 남겨 가업을 잇게 했고 둘째 살로몬은 빈으로, 셋째 네이선은 런던으로, 넷째 카를은 나폴리로, 막내 제임스는 파리로 보냈죠. 이것이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금융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각 나라의 정세와 경제 상황을 매일같이 편지로 써서 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전용 전령들과 고속보트를 통해 운반되었는데 당시 그 어떤 국가기관의 우편보다 빨랐다고 해요. 남들이 며칠 뒤에야 알게 될 사실을 그들은 이미 몇 시간 만에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단순히 운 좋게 빠른 정보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정보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쏟아부은 비용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암호를 개발했고 수천 명의 정보원에게 막대한 보상을 주며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정보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투자와 관리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로스차일드처럼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정보의 속도에만 집착할 뿐 그 정보를 걸러내고 가공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정보망은 전 유럽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정보력이 빛을 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죠. 바로 전 유럽의 운명을 가른 전쟁의 천재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맞붙은 워털루 전투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로스차일드 가문은 멸망할 수도 혹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연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그 긴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영국 정부는 로스차일드보다 정보가 늦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의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털루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승기를 잡았는지, 그 과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그 가치는 말 그대로 무한대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 유럽을 옥죄고 있을 때 영국 군대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군인들에게 줄 월급도 부족했고 전쟁터에서 쓸 물자를 살 금조차 구하기 힘들었죠. 이때 영국 정부가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는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금을 운반하고 정보를 실어 나르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네이선은 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을 때 나만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이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로스차일드가 단순히 빨리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남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위험한 경로를 개척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용 전력망을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토록 빠른 정보망을 구축했을까요? 여러분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로스차일드식 정보 구축 가이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적 네트워크의 다변화입니다. 단순히 한 곳에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유럽의 주요 항구와 정치적 요충지마다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두었죠. 두 번째는 검증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다른 경로로 들어온 정보와 대조하며 그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도를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 특별 제작된 보트를 사고 전용 전령들에게 당시 공무원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주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영국 정부는 국력이 있는데 왜 로스차일드보다 정보가 늦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의 보고 체계는 너무나 느리고 관료적이었거든요.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고 배를 띄우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의 개인 전령들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자본의 효율성이 국가 시스템을 이긴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5년 6월 벨기에의 워털루 벌판은 포연과 빗줄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의 영국 연합군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전 유럽이 숨을 죽이고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전인 이른 새벽, 이미 누군가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의 전령이었죠. 과연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에는 어떤 소식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그 소식을 듣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드디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팅의 순간이 밝았습니다. 188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시간,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영국 국채에 전 재산을 걸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지면 나라가 망하고 내 돈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는 전령으로부터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무려 24시간이나 먼저 전달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국채를 사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네이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정석인 거래소의 기둥 옆에 서서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이 가진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 영국이 진 게 틀림없어!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거래소를 집어삼켰거든요.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국채 가격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락했고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가 설계한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로스차일드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산을 팔았을 뿐이고 시장이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게 방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시장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국채 가격이 원래 가치의 5%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네이선은 미리 준비해둔 대리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그 모든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단 하루의 베팅으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단 몇 시간 만에 거머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부유한 상인 가문을 넘어 영국의 국고를 좌지우지하는 금융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현대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정보의 선점과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영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점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부를 어떻게 지켜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고 그들만의 철저한 규칙을 만들어 부의 대물림을 설계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금융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유언장 속의 3원칙과 현대인들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의 유지 비결을 다음 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 관리 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번 돈을 어떻게 지키고 되물림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20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의 시조인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남긴 유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는 죽기 직전 5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뭉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주먹이 되겠지만 흩어지는 순간 평범한 상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의 첫 번째 철칙인 단결입니다. 마이어는 유언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의 경영권은 반드시 가문의 남자들만 가질 것. 둘째, 가문의 자산 규모를 절대 외부인에게 발설하지 말 것. 셋째, 분쟁이 생기면 법정이 아니라 가문 내부에서 해결할 것.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이 원칙을 통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가문을 요새처럼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로스차일드식 자산 관리 가이드 3단계를 제안해 드릴게요. 1단계는 가문의 철학 수립입니다. 우리 집의 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가족들과 명확한 규칙을 만드세요. 2단계는 정보의 독점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투자 노하우나 인맥을 소중히 관리하고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3단계는 장기적 관점의 유지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의 일희일비하기보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긴 호흡의 투자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폐쇄적인 가문이 어떻게 현대 금융의 중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철도가 보급될 때 가장 먼저 철도 사업에 투자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원자재 시장을 장악했거든요. 전통을 지키되 변화를 선점하는 이 놀라운 유연성이 그들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부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워털루의 비극을 최고의 기회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부의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로스차일드가 런던 증권거래소 기둥 옆에서 보여준 그 차분한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본론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정보 하나로 세상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긴박한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정보는 단순히 빨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가공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둘째, 신뢰와 네트워크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무기가 됩니다. 셋째, 불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불을 지키는 명확한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셨으면 하는 액션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먼저 여러분만의 정보 필터를 만드세요. 수많은 뉴스 중에서 나에게 진짜 돈이 되는 소식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동료나 가족과 함께 투자 철학을 공유해 보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로스차일드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로스차일드의 이 과감한 베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두가 절망하며 국채를 던질 때 로스차일드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보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확신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